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선정한자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9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양매를 보겠습니다. 매양매는 머리에 비녀를 꽂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항상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기 때문에 늘 항상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매일은 날마다 라는 뜻이고 매사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난면을 보겠습니다. 난면은 얼굴면이라고도 하는데 글자 자체가 부수인 재부수입니다. 각골문에서는 눈이 그려진 얼굴을 그렸는데 소전에 와서 코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머리와 코 그리고 코 양옆에 볼을 그려놓은 얼굴 모양으로 난면이 되었습니다. 얼굴, 모양, 모습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면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말하고 외면은 겉으로 나타난 모양을, 생면 부지는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덕의 만면은 뜻한 바를 이루어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사를 보겠습니다. 선비사는 도끼를 본뜬 글자로 처음에는 무사를 상징했습니다. 훗날 유교 사회가 되면서 글을 읽는 선비를 가리키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사내들이었기 때문에 벼슬이나 사내라는 뜻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비사를 한일과 열십의 결합자로 보아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지사는 절개가 있는 선비라는 뜻이고 공인회계사는 회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 있는 사람을, 신사는 점잖고 교양 있는 남자를, 산홍공상은 선비, 농부, 공장인, 상인의 4가지 신분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바소를 보겠습니다. 바소는 지게문 호와 도끼 근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출입문 옆에는 드나들며 편하게 집어쓸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연장을 놓아두었는데 문 옆에 도끼가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바로 그것에서 것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연장을 놓아둔 바로 그곳에서 곳이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재, 장소, 처소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소지는 가진 것을, 소임은 맡은 바 직책을 의미하며 소정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할 때 쓰이는데 정해진 바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식을 보겠습니다. 밥식의 각골문은 이렇습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을 밥에 담아 먹는 데에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 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식이 붓수로 쓰일 때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한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을, 무의도식은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하는 것, 즉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숙식은 잠자는 일과 먹는 일을, 약육강식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하는 의미로 생존 경쟁의 살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당장을 보겠습니다. 마당장은 흑토와 볕양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볕양은 태양의 아래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땅이 마당이다 라는 뜻으로 마당, 장소, 무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에 날마다 서는 물건이 사고 파는 곳을, 장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며 일장춘몽은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허물을 일컫는 말이며 만장일치는
회장에 모인 사람의 뜻이 모두 일치함을 뜻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우와 왼쪽 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왼손이고요. 이것은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5개의 손가락을 3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발전 변형되어서 왼손 좌와 또 우가 되었습니다. 왼손 좌는 왼손의 모양을 손가락 3개로 그린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풀초와 모양이 같습니다. 풀초는 대부분 이것을 2개 합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풀초와 크게 혼동되지 않는 이유는 왼손 좌가 글자에 사용될 때에는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왼손 좌에서 양쪽의 손가락을 쭉 펴고 가운데 선을 왼쪽으로 살짝 미친 모습입니다. 왼손 좌에 장행공이 합쳐져서 왼쪽을 뜻하는 왼쪽 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공구를 잡는 보조 역할을 하는 손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왼쪽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른손은 옳고 정의롭다는 인식이 있고 왼손은 오른손을 보조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그르다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른 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우는 오른손을 뜻하는 또 우에 입구가 더해진 모습으로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손에는 보조도구인 정을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왼쪽 좌와 오른 우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좌편은 왼쪽이라는 뜻이고 좌상은 좌의정을 말하며 좌고 우면은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살핀다라는 의미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좌우명은 늘 옆에 적어놓고 자기를 경계하는 말을 뜻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 효를 보겠습니다. 효도 효는 늙을 노와 아들 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늙을 노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효도 효는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으로 효도 또는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라는 뜻이며 불효는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을, 사친 이효는 화랑의 세소국의 하나로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 한다는 뜻이며 반포지효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성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 5급 선정한자 7번째 마지막 영상으로 9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효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